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발표가 나니까 이거 잠깐 뭐 얘기를 한번 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다들 이런 말, 잡음이 많다, 이런 전당대회 처음 본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홍 의원님은 이제 당의 또 중진 의원이시니까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 의미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안정과 성공 그리고 또 통합 화합 뭐 이런 게 전당대회 이슈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는데 네. 뭐 쥐들이 뭐 당에 있으면서 봐도 정책은 없고 네. 서로 이전 투구만 하는 모습은 우선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실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안 문제를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좀 짚어줘야 되고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민생 문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또 인구의 절벽 문제 네. 또 교육에 그동안 잘못됐었던 그렇죠. 것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여당 소위 전당대회 이걸 바로잡고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제 자신도 그렇고 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여기 이제 하나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후보되는 분들 전화 오면은 네. 이제 그러지 말고 정책을 내놔라. 지금이라도 정책을 좀 내놔라. 네, 그런데 예. 이제 오늘 컷오프가 되니까 예. 이제 진검이 이제 나오겠죠. 진검 승부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책을 좀 내일부터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거기 기대를 해보고 정책 선거를 또 정책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컷오프를 험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를 좀 걸어보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타당이긴 하지만 뭐 집권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입니다. 뭐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은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냥 답정너 대회 아닌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 대회. 정해져 있다. 예, 이미 뭐 바이든 날리듯 네. 우리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윤핵관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차례차례 유력한 주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죠. 그리고 경선 룰을 아주 무리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후보들은 그냥 1등 하니까 아예 그냥 여론조사를 빼버리는. 네. 그래서 그냥 당원들만의 경선으로 하고 당원에서 또 지지도가 1등 하니까 그냥 또 압박하고 해가지고 모욕 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거의 이제 뭐 정해져 있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대회 치르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상당히 가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뭐 이 전당대회 끝나고 분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정말 무리한 이런 당무 개입은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요. 정말 막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권불 5년 해봐야 5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0시면 이제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됩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4명이 되는데 뭐 1, 2위는 뭐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 4위 예측 뭐 그거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뭐 누구도 결론이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 지금 지상 보도나 당의 흐름으로 봐서는 황교안 네. 전 대표. 대표나 예. 아니면은 윤상현 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 뭐 이 사회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냐. 둘 중에 한 명이 못 들어갈 것이다. 네. 그럼 그리고 의외로 이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예. 이제 그분이 한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조금 변수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숫자상으로는 네. 뭐 더 한다면은 조경태 네. 의원까지 넣어서 3분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데 네. 나머지 2분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좀 어렵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 보면 김기현, 안철수는 이제 상수에 가깝고 다음은 천하람 후보가 되고 나머지 3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조경태 의원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박지원 원장님 지금 금방 인터뷰할 때는 황교안 전 대표를 꼽긴 하더라고요. 4위 안에 우리 김경 분석은 조금씩 다른데 다른데요. 예, 예. 지금까지 수치로서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의원님은 혹시 뭐 짧게라도 저도 일단 4위에는 네. 그래도 예. 과거에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황교안 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혹시 관심을 갖고 보는 후보가 있을까요? 뭐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이 되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저기 윤핵관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죠. 예. 그럼 내년 총선이 네. 예, 수월해지겠죠. 아 오히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쭉 나가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솔직히 예, 얘기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최근에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여론조사가 중간에 집계가 유출됐다. 특히 1차 여론조사 했을 때 김기현 후보가 1위 했다. 그게 유출된 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유출하면 되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좀 확인되는 바가 있을까요? 이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유흥수 지금 선대위원장께서 예. 이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출처를 빨리 찾아서 하루라도 네. 저도 과거 총장이나 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 이런 일이 이제 좀 조짐이 보이면은 예. 긴급 소집해서 출처를 찾아야 돼요. 아. 그래야 지금 후보들이 난립해서 여러 가지 가축전을 벌이는 이 좀 불미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당의 기강,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유흥수 그 대책위원장이 이 단호한 결심을 해서 이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네. 이걸 미적거리면은 후보들에게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국민한테 더 많은 오해와 그리고 실망을 준다. 해서 저는 그 오늘이라도 제가 짬이 나면은 네, 말씀하실 거라는 예, 거죠. 좀 말을 해서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예.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달라 아하.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주목받는 후보 중에 하나가 천하람 후보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이준석 천하람 같이 가는 모양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이 네. 천하람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건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좀 이제 젊은 이 바람이 한때 좀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이제 뭐 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렇게 아마 지금 주류로 봤을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이렇게 보고 쉽진 있습니다. 않을. 어떻습니까? 당의 중진 입장에서 천하람 돌풍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문표 의원께서는 우려가 좀 더 큰 것입니까? 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바람직하게 보시군요. 뭐 새로운 어떤 어떤 당의 어떤 예. 열풍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고, 즉 그 안철수나 김기현 두 분이 못 오는 얘기를 천하람 후보가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보는데 네. 이 대리전은 대리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양대 이 산맥을 앞에 두 사람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선한 바람 또 새로운 어떤 계기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 아주 다행한 전당대 일이라고 흥행 봅니다. 이런 것도 관계되는 거라고 그러면요. 보시는 거군요. 예, 이 전당대 흥행에 네. 아마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아하. 어떤 그 여건을 풀어 넣어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났던 50억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 이거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8일 날은 아마 전국의 병치 아빠들이 아들에게 50억을 못 해줘서 미안한 날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권 유검. 검입니까? 유검. 예, 검사는 봐주기.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출신입니다. 결국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뇌물을 받으려면은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독립시켜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참 뭐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 판결 아니냐라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참 아주 그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판결의 주요한 내용은 그것을 대가성이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대가성을 입증 안 한 거죠. 검찰이. 안 한 것이다. 예, 수사 단계에서 대충 정말 제 식구 검찰 봐주기가 계속된 그래서 그렇게 끝난 재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국민의힘은 뭐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은요.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네.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법원에서 어떤 법규와 원칙을 놓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네.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건 상당히 무리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보고 네. 또 화천대유라는 참 이렇게 크지 않은 또 연륜도 작은 그런 회사 5, 6년 근무해서 50억 성과금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못하겠죠. 이 부분은 네. 분명히 좀 재고돼야 되고 아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전 지적합니다. 특검 얘기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장동 특검을 이 부분만 뗄 게 아니라 아하.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니까 예. 고리가 예.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좀 드리고 네네네. 이 지루하고 음흠. 이 어려웠었던 이 수학 공식으로도 못 푸는 네. 이 대장동과 연루된 이재명 음. 소위 그 대표 주변의 문제를 네. 이번에 좀 아주 같이 좀. 같이 전부 털어내고 어허. 또 새롭게 이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언제까지 이 문제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오늘 11시에 이재명 대표는 그 대장동 관련된 2차 검찰 소환 조사 지금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이 50억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이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의 네. 방향이 계속 보면은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 사단 법조계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사법부 관련도 나와 있고 언론계 관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 다양한 이 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유독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에만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죠. 네. 여타의 다른 부분들은 좀 수사가 거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대충 얼버무리고 지금 넘어가거나 50억 클럽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저기 수사했던 사람이 국민적 분노가 됐던 지금 곽상도 전 의원밖에 없는데 그 외에 지금 50억 클럽에 있던 사람들 거의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련돼 있는 지금 언론계 지금 여타의 지금 이 어디죠? 저 부산 저축은행 관련 예. 처음에 종잣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인데 이게 지금 현재의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공정하다는 이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저 홍문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깨끗하게 털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공정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야당 대표만 그냥 갖다가 뭐 200여 차례 넘게 지금 현재 압수수색하고 정말 이게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편파적인 수사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해답은 아무튼 오늘 바로 홍문표 의원님하고 제가 합의하면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 이게 대표님? 저는 네. 처음부터 개인적인 그 주장을 했는데 이 대장동 이재명 대표 예. 이 주변 이걸 특검을 하자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본인도 하자고 그랬거든. 아하. 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이게 또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곽상도 문제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일원이라면은 예. 모든 걸 포함을 시키는 특검을 하자는 거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아니죠. 예. 우리 의원님 개인적인 이 말씀이시죠? 곽상도 문제만 예. 떼서 하는 예. 거는 지금 현재 예. 너무 지엽적인 것이고 몸통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버리자는 거죠. 오늘 두 분이 네, 일치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니까 오늘 합의해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당에 두 분 다 중진이신데 좀 뭐 제가 오늘 뿌듯한 느낌이 들긴 한데 자 그거 말고 오늘 또 판결 선고 중요한 판결 선고 하나 나는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 오늘 11시 1심 선고가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부터. 글쎄 뭐 네. 이것도 예측 잘못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략 말씀 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을 우린 기다려봐야 네. 되고요. 거기에 나오면 승복하고 네네.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재판 결과보다는 네. 이 재판 과정에 나오는 판결 이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관련된 내용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몇 가지 지금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자 전송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거래됐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판결문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아마 그것이 훨씬 더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별로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 없다고 않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각상도 의원은 어떻게 무죄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저기지만은 예. 대체로 보면은 네. 우리 저 검찰 출신들은 네. 무죄가 자주 나옵니다. 예. 개인적 의견이십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신다. 무죄가 자주 나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특검 얘기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이제 특검 두 분은 이제 얘기를 좀 맞춘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그거까지 지금 같이 넣는 거는 동의를 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주로 보면은 네. 자기에게 부합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고 또 부합되는 거는 또 우리가 따르는 거는 예. 또 승자 쪽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에서 이런 특검 문제를 자주 꺼내는 거는 최소한도 6가 원칙 중에서 4가 원칙이라도 맞는 걸 놓고 4개 정도를 맞아 떨어져야 그렇지. 된다. 그리고 네. 국민보의 동의를 좀 간접적으로 받고 이러고 특검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소위 선거용이나 예. 또 국민 선언용 또 이거 뭐 선전용 이런 홍보용으로 이 특검이라는 카드를 자꾸 꺼내놓으면은 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가치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저 사람들 또 특검 나오네. 네.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거든요. 뭐 하다가 안 되면 특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정치권에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6가원 적중에 최소한도 4가 원칙이라도 맞추는 걸 놓고 네. 국민의 간접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특검으로 가주는 그런 정치 상황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네. 그런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지금의 이제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예.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검찰이 대통령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좀 공정하다. 그 신빙성 있는 수사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검 그러기 위해서 특검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특검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도 SBS가 8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60% 이상이에요. 저희 당 자체 조사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네. 실제로 이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금 뭐 허위 경력 그 뭐 학력 조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선 단계에서도 벌써 드러난 부분이 있고 네.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지금 명확한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특검이 수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이야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의결이 됐고요. 이 헌재 지금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파장이 이제 상당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한테 공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고 저는 이 계십니까? 탄핵 부분에서는 뭐 우리 모두가 다 주장하고 있는
헌법에 탄핵 소추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헌법 학자나 네. 현재 교수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아직 그 부분이 참 이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탄핵을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책 예산 국가가 갖고 있는 장관이 결정하는 이 라인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헌재 기간이 걸리는가라고 보지 않습니까? 직무 정지가 되니까요. 직무 정지가 예, 되면은 예. 그럼 그동안에 이 문제를 대행 체제로 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적으로. 이제 이랬을 때 오는 피해는 이제 국민에게 오는 건데 이 지금 180명의 그 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강행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네. 그러면 나중에 헌재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 그 책임을 지금 민주당에서 져야 되는데 네. 그때 가면 또 딴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여기까지도 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네. 이 일을 처리했다면은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건데 단지 숫자만으로서 이 문제를 절차나 또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강행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고 네. 이게 국민에게 미치는 것은 상당히 지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이다. 네. 김경호 의원님.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에 해마다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왔던 관례까지 져버리면서 예. 실제로 작년 행사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이 안전관리 예방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재난대책본부 구성이나 이러한 대응도 정말 참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예. 결국은 참사를 훨씬 더 키웠던 요인이 됐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직무로 나와 있는 이 안전관리 예방의 의무 그리고 여기에 재난대책본부 등의 대응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명히 위반한 게 행정안보 장관은 분명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 조치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문책성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건 지금 파면해야 된다. 이건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로 그냥 갖다 감싸게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이 해임 건의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까지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은 의회의 결정을 이런 식으로 뭉개고 과거 같으면은 사실 대통령이 알아서 경질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여태까지 끌고 온 겁니다. 당연히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이런 안전 조치를 하는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입증이 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시행하게 된 거지요. 대선 불복이라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하. 뭐 의회주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 집권 세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지 네. 의회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의무를 포기한 장관에 대해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렇게 뭐 계속 아직까지도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집권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뭐 야당 탓 뒤집어 씌우기 뭐 이런 건데 정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적반하장 신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불복 주장하는 게요. 자, 근데 지금 중에 결국은 직무정지 되는 거는 맞고 뭐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은 또 알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행을 뭐 대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차관이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하면 이건 후폭풍이 또 있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려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뭐 많으면은 뭐 3개월, 3개월. 2달 정도 보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 문제가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아까 박지원 여기 네. 먼저 방송하고 나가신 원장님께서 예. 뭐 장관의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참 위험한 얘기를 함부로 하신 데에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기각이 됐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이든 뭐 5개월이든 간에 어쨌든 탄핵에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오는 후유증, 거기에 오는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헌재에서 결정 났을 때도 좀 생각하는 정치적 발언이 있어야지 아하,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놓고 야종이 그때 가서 기각됐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무슨 얘기로 변명할 겁니까? 네. 국민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 헌재에 맡겨놓고 네. 그 안에는 이제 할 일이 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관망을 해야지 속단해서 그냥 뭐 이거는 이거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여기다가 결부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예, 지어야겠습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고 헌재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탄핵 재판에서 소추 검사 역할을 이 김동연 국민의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뭐 곽상도 의원 수사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하듯이 실제로 지금 현재 탄핵을 반대해 왔던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의 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네. 여기에서 또다시 대충 불성실하게 해서 기각을 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마 국민의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호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